네,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 미국 주식에 몰빵하고 있는 고사부입니다. TQQQ라는 종목, 나스닥 100 추종 3배 레버리지 ETF죠. 이 종목 저도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겠어요? 나스닥 100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레버리지의 최극단 3배 상품을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 투자 성향과 거리가 있어서요. 오늘은 TQQQ가 나쁘다,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TQQQ를 하지 않는지 제 투자 기준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댓글로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종목 질문도 많고요. 그리고 절세 계좌 질문, 특히 ISA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저는 종목 추천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공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 포트 그대로 따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를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선택을 책임져 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 포트는 장기간 투자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단기간 부자가 되는 포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실 필요도 없고요. 만약 누군가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은 거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 없으니까요. 이 채널은요, 제 투자 일기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비슷한 투자관을 가진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의견을 나누는 작은 쉼터 같은 곳도 될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ISA 같은 절세 계좌는요, 제가 따로 영상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종목 얘기로 돌아와서, 종목은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종목들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빠진 정보나 또 추가 의견 같은 거 달아주신다면 집단지성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저는 꿈꾸고 있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딱 하나, 왜 TQQQ를 안 하냐, TQQQ에 대한 종목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종목이 나빠서,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요, 종목이 나빠서보다는 투자하는 방식이 나빠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내가 그걸 못 버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죠. 투자라는 게임은요, 정답을 맞춘 게임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남아있느냐 못 남아있느냐의 게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고를 때도 먼저 묻습니다. 이걸 들고 5년을 버틸 수 있냐? 10년은? 그 다음 20년은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나한테는 나쁜 종목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QQQ라는 종목과 S&P 500이라는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QQ가 여태까지의 수익률은 더 좋았다, 더 잘 올랐다 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주가 빠르게 성장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투자자들의 체감은 꼭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봤을 땐 S&P 500을 가진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S&P 500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장시간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QQQ를 가진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장기간 보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QQQ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이고 더 빠른 결과를 원해서 사고팔고를 더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 VO, S&P 500 추종 ETF를 들고 있는 투자자는 그냥 들고 간다, 이런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라면 레버리지가 더 높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이런 성향은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겠죠. 좋은 종목보다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이게 더 중요하다. 미국 지수 ETF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결국 수익률을 만드는 건 사고 파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 주는 복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걸 고르겠다 라기보다는 내가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다시 TQQQ라는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결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백데이터 결과만 보더라도 수익률 괜찮았죠. 근데요, 레버리지 상품은요, 배수가 올라갈수록 약점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3배는 오를 때도 빠르지만 내릴 때는 정말 잔인하게 내리죠. 두 번째, 경로에 의존성이 생깁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는 구간에서 자산이 녹아내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 오르고 1% 다시 내렸을 때 QQQ는 평단이 그대로지만 TQQQ는 평단이 내려갑니다.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자막으로 간단하게 대체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추시고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결론적으로 TQQQ는 상품보다 사람을 시험하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저는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손실 자체가 아니라 손실로 인해서 내가 내 원칙을 깨는 순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TQQQ는 그 순간이 자주 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락도 무섭지만 상승할 때도 언제 팔까? 무섭게 하락할 때는 어떻게 손절할까? 아니면 다시 들어갈까? 혹은 이번에 들어가면 저점을 맞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불안 관리가 됩니다. 제 투자 성향에서는 이걸 원천 차단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TQQQ를 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랫동안 고심해서 만든 그 투자자만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 전략 존중합니다. 실제로 TQQQ는 단독으로 들고 있기보다는 다른 자산이랑 섞어서 쓴다면 그 리스크를 해칭하는 방법도 있고 일정 수익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재진입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전략을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 시스템, 즉 그 전략이 본인 성향에 맞고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요, 초기 시드는 거치식, 그 다음에는 적립식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넣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그리고 최대한 중간에 팔지 않고 10년, 20년 완주하는 쪽이 제 성향에 맞습니다. 저는 타점,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버티는 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네 방식은 재미가 없겠네. 아니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속도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속도 때문에 완주를 포기하고 싶진 않을 뿐입니다. 부동산에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당연하듯 저도 장기간 우상향하는 종목에는 레버리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율을 조절할 뿐이죠. 제 실질 레버리지는 1.4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QLD 30%, QQQ 30%, S&P 500 ETF 20%, 안전자산 20%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QQQ 2배 레버리지 QLD가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3배 레버리지 단독이 아니라 2배 레버리지를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20%, 이건 수익을 내려고 들고 있다기보다는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왔을 때 내가 공포에 팔지 않게 해주는 총알 창고입니다. 달러를 일부러 보관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금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외화 RP,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유약정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유약정형은 24시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장이 왔을 때 주식에 언제든지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자, 아무튼 제 목표는 하나예요. 5년,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 거기에 약간의 속도감도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지키고 싶고요. 자, 저는 완벽한 종목, 완벽한 투자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 성향에 맞는 투자 철칙을 만들었고 그걸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투자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투자 시스템, 투자법, 투자 철칙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댓글로 여러분만의 방식을 공유해 주세요. 나는 어떤 투자자 성향인지,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원칙은 뭔지, 거창하지 않더라도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투자법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건강한 투자의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고사부였습니다.